서울의 큰 집에서 지연은 창문 옆에 조용히 서 있었고 그녀의 눈은 골목 끝에서 사라진 차를 쫓고 있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남편 환우와 시어머니, 경미의 모습이 사라졌다. 환우는 떠나기 전 뒤돌아 아내의 어깨를 두드리며 천진난만하게 웃었다. 엄마와 저는 부산에 며칠만 있을 거예요. 집에 있으면서 아빠 잘 돌봐주세요. 경미 씨 역시 익숙한 말투를 잊지 않고 다버님 잘 모시고 며느리 잘 사세요라고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은 오랫동안 기다려온 여행을 기대하며 가방을 차에 싣었습니다. 오직 지연만이 남았고 그녀의 마음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휴가가 부럽지는 않았지만 다시 한번 뒤처진다는 느낌이 그녀를 슬프게 만들었다. 집안에 남은 사람은 그녀의 시아버지 인수 씨뿐인데 그는 한때 강인했던 사람이었지만 뇌졸중을 앓고 지금은 침대에 누워있다. 지연은 인수 선생님의 방으로 걸어갔다. 그 노인은 여전히 침대에 앉아 있었고 그의 눈은 창밖으로 멀리 바라보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가 다가오자 그는 갑자기 그녀를 돌아보았는데 그의 눈은 차가웠고 평소의 무관심한 표정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연 씨, 앉아주세요. 인수 선생님이 천천히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듯했지만 권위가 가득했다. 지연은 놀랐다. 그가 병에 걸린 이후로 처음으로 그녀를 이렇게 가까이 불러세운 것이다. 사실 저는 마비된 게 아니에요. 인수 선생님이 말하며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고 가슴이 쿵쾅거렸다. 아빠, 뭐라고 했어요? 이 집안 모든 사람의 마음을 시험해보려고 아픈 척을 했다. 그 문장은 벼락처럼 울렸다. 무엇을 시도하고 싶으신가요? 지연은 목이 메었다. 인수 선생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나는 누가 진심이고 누가 가짜인지 보고 싶었어요. 그리고 이제 답을 얻었어요. 지연은 아직도 방금 들은 말을 믿을 수 없었다. 뇌졸중으로 인해 몸이 마비된 줄 알았던 그녀의 시아버지는 그녀 바로 앞에 앉아 그 어느 때보다 더 깨어 있었습니다. 아빠, 뭐라고 했어? 마비 안 됐어. 그녀는 말을 더듬으며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 인수 선생은 살짝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은 마치 말을 계속할지 말지 고민하는 듯 날카로웠다. 맞아요. 저는 이제까지 병을 핑계로 사마 누가 정말 저를 걱정하고 누가 이 재산에만 관심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지연은 척추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남편 환우와 시어머니 경미가 헌신적인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아픈 사람을 버릴 만큼 냉정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지연아, 나는 너를 몇 년간이나 지켜보고 있었어. 인수 선생님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이 집에서 나를 진심으로 아끼고 어떤 숨은 의도도 없이 돌봐주는 사람은 당신뿐입니다. 그 말에 지연의 목이 메어졌다. 지난 3년 동안 그녀는 인수 씨 곁에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식사, 모든 약, 그가 통증을 느낄 때마다 늦은 밤까지 항상 곁에 있었습니다. 그 사이 환우와 경미 씨는 여기저기를 여행하며 삶을 즐기며 살아간다. 그런데 인수 선생님은 그 모든 것을 다 보셨던 거예요. 아빠, 얼마나 오랫동안 척하셨어요? 지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3년이에요. 인수 선생님이 대답했다. 지연은 믿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했나요? 이제 인수 선생은 눈을 살짝 감고 잠시 생각한 후 말을 이었다. 이제 내가 그들의 진짜 모습을 드러낼 때가 되었으니까? 환우도, 그의 어머니도 너무 주관적이었으니까. 내가 더 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내가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바로 모든 것을 독점하려고 한 거야. 이 말을 듣고 지연은 가슴에 충격과 분노가 뒤섞인 감정이 치솟는 것을 느꼈다. 아빠, 뭐 계획 있어요? 그녀가 물었고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굳어졌습니다. 인수 선생은 눈을 가늘게 뜨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다.
저는 오랫동안 비밀리에 준비해왔습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에게 놀라움을 선사하겠습니다. 지연이 더 묻기도 전에 갑자기 전화가 울렸다. 경미 씨께서 전화하셨어요.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듣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며느리, 경미 씨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연이 익숙했던 가짜 달콤함 그 자체였다. 당신의 아빠는 어떻게 지내세요? 지연은 인수 선생님을 흘깃 쳐다보았다. 집주인은 그냥 평범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아빠는 여전히 똑같아요. 엄마. 저는 여전히 아빠를 잘 돌봐줘요. 그래. 아빠 잘 챙겨. 엄마랑 환우가 부산에서 잘 놀고 있어. 해변도 예쁘고 음식도 맛있고. 집에서 힘들겠지. 지연은 입술을 깨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라고 상상할 수 있었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 앉아 와인을 마시며 남편과 웃는 모습. 다 여사는 그런 모습에 익숙합니다. 그녀의 어머니는 간단히 대답했다. 경미 부인이 낄낄 웃었다. 네. 아주 좋아요. 그런데 한 가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당신 아버지의 건강은 어때요? 악화의 징후가 있나요? 지연은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즉시 느꼈다. 왜 물으세요? 반면 경미 여사는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지은 뒤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그냥 걱정이에요. 이상한 일이 생기면 바로 알려주세요. 지연은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끊었다. 그녀는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인수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아빠, 그들이 당신을 데려가는 거야. 그리고 모든 재산을 가져가려고. 인수 선생은 살짝 미소 지었지만 그것은 씁쓸한 미소였다. 맞아요. 그들의 딸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참을성이 없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게 두지 않을 거예요. 그의 눈은 갑자기 결의로 빛났다. 지연아, 내가 나와 함께 그들을 전복시킬 수 있겠느냐?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이런 전쟁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인수 선생님의 눈을 들여다보면서 그녀는 이것이 단지 그의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일이기도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지난 3년 동안 충분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지연은 주먹을 꽉 쥐었다. 저는 아빠 곁에 있을게요. 인수 선생님은 만족한 듯이 웃으셨다. 그럼 게임은 아직 막 시작된 셈이죠. 다음날 아침, 희미해지는 햇살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지연은 일찍 일어나 인수 선생님을 위한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그녀는 음식이 담긴 쟁반을 테이블 위에 놓고 그의 맞은편에 의자를 끌어다 놓았다. 아빠, 다음엔 뭘 하죠? 그녀는 낮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물었다. 인수 선생은 여유롭게 차를 한 모금 마시며 눈을 크게 떴다. 저는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당신이 마지막 단계를 밟는 것을 도와주시기만.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지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다. 저는 전에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그 안에는 대부분의 재산이 환우에게 돌아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결코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달 전에 저는 비밀리에 유언장을 새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지연은 눈을 크게 떴다. 유언장을 바꾸었나요? 인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제 자산의 대부분을 제가 직접 관리하는 자선기금으로 옮겼어요. 나머지는 이 집에서 저를 진심으로 아끼는 유일한 사람인 당신에게 남겨두겠습니다. 지연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인수 선생님에게서 무언가를 물려받을 거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그들이 알게 된다면 인수 선생님이 의미심장한 목소리로 웃으셨습니다. 그들은 알게 될 것이고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가 우리가 그들을 폭로할 때입니다. 지연은 침을 가볍게 삼켰다.
그럼 우리의 다음 단계는 무엇일까요? 환우의 사무실로 가서 내 자산과 관련된 문서가 있는지 확인해봐. 그와 그의 어머니가 비밀리에 각자의 계획을 세웠을 거라고 생각해. 지연은 조금 주저했다. 그녀는 이전에 환우의 등 뒤에서 어떤 짓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다. 하지만 이제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고 일어섰다. 바로 가겠습니다. 환우의 사무실은 잠겨 있었지만 지연은 남편의 습관을 알고 있었다. 그는 항상 옷장 서랍에 여분의 열쇠를 숨겨두고 있다. 그녀는 재빨리 열쇠를 찾아 환우의 사무실 문을 열었다. 방은 깔끔하고 우아했으며 가운데에 커다란 나무 테이블이 있었습니다. 지연은 서랍을 뒤지며 의심스러운 것이 있는지 찾아봤다. 그때 그녀는 잠긴 서랍 속에 조심스럽게 숨겨진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다행히 작은 열쇠는 바로 옆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카드를 펼치자마자 그녀의 눈은 재산양도계약서라는 제목에서 멈췄다. 그녀는 재빨리 안의 내용을 훑어보았다. 그녀의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던 단어가 있었다. 인수 씨가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은 자동적으로 환우 씨에게 넘어가고 그 외의 모든 권리는 무효화된다는 내용이었다. 지연은 척추에 오한이 드는 것을 느꼈다. 그들은 인수 씨가 죽자마자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집어들고 돌아서 방을 나가려고 했을 때 갑자기 테이블에 놓인 환우의 휴대전화에 시어머니 경미로부터 온세 메시지가 떴다. 환우야, 괜찮아. 지연이 의심하지 않게 해 돌아오면 바로 다 끝내야지. 지연은 자신이 방금 본 것을 믿을 수 없어 종이를 손에 꼭 쥐었다. 그래서 여행을 갈 때에도 모든 물건을 미리 계산해서 가지고 가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서류를 인수 씨에게 가져갔다. 인수 선생님은 파일을 받아서 각 페이지를 주에 깊게 넘겼습니다. 그의 얼굴이 굳어지고 눈은 어두워졌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연은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수 선생은 잠시 침묵한 뒤 천천히 말했다. 우리는 탐욕스러운 자에게 무엇이 돌아오는지 보여줄 것입니다. 그의 눈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지연은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진짜 전투가 시작되려고 합니다. 지연과 인수 씨는 환우의 재산양도 계약서를 찾아낸 뒤부터 모든 준비를 해왔습니다. 환우와 경미 씨, 그들이 이 계획을 쉽게 실행하게 둘 수 없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오늘 밤 그녀의 남편과 시어머니가 부산에서 돌아올 예정입니다. 지연은 그들이 집에 돌아오면 곧바로 마지막 단계를 밟아 인수 씨에게 재산 양도를 합법화하는 서류에 서명하도록 강요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이 그녀와 인수 씨의 지배하에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서울에는 살짝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 환우와 경미 씨를 태운 차가 집 앞에 멈췄다. 지연은 거실에 서서 손을 꽉 쥐고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환우는 여행 가방을 끌고 먼저 집으로 들어갔는데 그의 얼굴은 여행 후로 매우 행복해 보였다. 지연아, 집에 왔어. 그는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껴안으려 했지만 지연이 살짝 비켜서자 그의 빠른 걸음걸이 중간에 멈췄다. 경미 여사는 과일 봉지를 여러 개 손에 든 채 아들 바로 뒤를 따라 걸었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고 즉시 물었다. 당신의 아버지는 어디에 계십니까? 그는 괜찮으십니까? 지연은 그녀를 바라보며 그 질문에 진심 어린 관심이 없음을 느꼈다. 아빠는 여전히 똑같아요. 엄마, 그녀는 짧게 대답했다. 환우는 가방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몸을 뻗었다. 좋아. 엄마와 나는 내일 일찍 나가야 해. 일찍 자야 할 것 같아. 지연은 조용히 지켜보았다. 환우가 일이라고 부르는 것이 실제로는 자산 양도를 마무리하기 위한 변호사와의 회의라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늘 밤, 그들은 반드시 그 계획을 다시 확인할 것이다.
예상했던 대로 그날 밤늦게 온 가족이 잠든 뒤 지연은 조용히 방에서 나가 환우의 사무실 문에 귀를 대었다. 안에서는 경미 부인의 목소리가 조바심 내며 울려 퍼졌다. 내일까지 다 끝내야 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어. 이렇게 오래 버틸 수 있을 줄은 믿을 수 없어요. 경미가 말을 이었다. 지연은 숨을 참고 계속 귀를 기울였다. 환우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모든 것을 잘 준비했습니다. 그냥 서명만 하면 모든 것이 합법적이 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처리할게요. 지연은 몸을 떨었다. 그들은 인수 선생님이 자신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단지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입니다. 그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반격할 때가 왔다. 다음 날 아침, 환우와 경미 씨가 변호사를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서자 지연과 인수 씨도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시작한다. 첫 번째 단계로 그들은 인수 씨의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그의 이전 유언장을 변경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들이 행동하기 전에 새로운 유언장을 공개하고 싶어요. 인수 씨는 변호사에게 전화로 말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바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법 앞에서 공식 발표를 해야 합니다. 통화 후 지연은 인수 선생님 쪽으로 돌아섰다. 아빠, 만약 알게 되면 절대 그냥 두지 않을 거예요. 인수 선생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누구도 홀로 두지 않는 사람이 누구인지 봅시다. 오후가 되자 환우와 경미 씨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집으로 돌아왔다. 됐어요. 경미 씨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냥 서명만 하면 돼요. 하지만 그들이 거실에 들어서자 그들의 얼굴의 미소는 사라졌습니다. 그들 앞에 테이블 위에는 인수 선생님이 준비해 놓은 종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말할 게 있어요. 인수 선생님이 낮지만 권위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환우는 눈살을 찌푸렸다. 아빠, 뭐가 그렇게 심각한데요? 인수 씨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저는 다 알아요. 환우와 경미 씨는 모두 깜짝 놀랐다. 뭐라고 하셨나요? 환우는 비꼬는 듯이 웃으려고 했다. 당신이 내 모든 자산을 가져갈 계획이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당신 둘이 내가 죽은 뒤에 비밀리에 양도 계약을 맺었다는 것도 알아요. 환우의 표정이 순식간에 바뀌었다. 아빠, 누구한테 들었어요? 지연이 앞으로 나서서 그녀가 찾아낸 서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증거를 남긴 건 당신이야. 경미 여사는 종이더미를 보고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당신이 준비한 계약서인가요? 지연이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환우는 주먹을 꽉 쥐고 눈을 크게 뜬 채로 그게 뭐야? 아빠도 재산을 내게 물려줄 생각이 아니었어. 인수 선생은 웃었지만 차가운 웃음이었다. 아니요. 유언장을 바꿨어요. 이제 제 재산은 전부 자선단체에 기부됩니다. 두 분은 아무것도 받지 못할 겁니다. 경미 여사는 비틀거리며 거의 넘어질 뻔했다. 안 돼요. 안 돼요. 환우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의 이마에는 정맥이 튀어나왔다. 당신은 나에게 그럴 수 없어요. 인수 선생은 아들을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아버지의 부드러움이 담겨있지 않았다. 당신이 나를 그렇게 만들었잖아요. 방 안의 분위기가 무거워졌다. 지연은 늘 공격적이었던 환우와 경미 씨를 바라보았는데 그들의 얼굴은 이제 절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인수 선생은 천천히 아들의 눈을 직접 바라보았다. 우리는 이 집에서 이사할 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환우는 깜짝 놀랐다. 아빠가 나를 해고했어요. 당신을 해고한 건 내가 아니야. 인수 씨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제가 여기에 있을 자격이 전혀 없었어요.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환우와 경미 씨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존경심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인수 선생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첫 번째 이점을 얻었습니다. 인수 씨가 새로운 유언장을 공개한 지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집안의 분위기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긴장되었습니다. 환우와 경미 씨는 자신들이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들은 3일 동안 온갖 변호사를 부르며 돌아다녔지만 돌아온 대답은 하나뿐이었습니다. 유언장은 유효하며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연은 그 두 사람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고 예상대로 오늘 아침 경미 여사는 앞장서서 그녀를 찾아왔다. 지연이가 주방을 청소하고 있을 때 경미 부인이 들어와서 찻잔을 테이블에 내리치며 눈을 크게 떴다. 지연아, 너한테 말할 게 있어. 지연은 차분히 수건을 내려놓고 어머니 쪽으로 돌아섰다. 여보, 말해봐요. 경미 여사는 심호흡을 하고 평소보다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이건 그냥 오해일 뿐이야. 내 자식아. 환우와 나는 내 아빠의 재산을 빼앗을 생각이 없어. 나는 그저 우리 가족과 미래가 걱정될 뿐이야.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정말이에요. 엄마. 경미 여사는 곧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생각해봐. 환우랑 내가 어떻게 그런 불효를 저지를 수 있겠어. 하지만 네가 현명한 며느리인 줄 알아. 이 집안이 혼란에 빠지는 건 원치 않을 거야. 그렇지. 지연은 경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위선이 담겨 있음을 깨닫고 눈썹을 치켜 올렸다. 말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냥 말하세요. 경미 여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더욱 부드러워졌습니다. 지연아, 아빠 마음을 바꾸게 설득해. 재산 일부를 환우에게 주라고 해. 결국 그는 친아들이잖아. 지연은 손을 거두었고 그녀의 눈은 차가워졌다. 엄마, 미안하지만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경미의 표정이 금세 바뀌었고 그녀의 목소리도 더 이상 상냥하지 않았다. 지연아, 잊지 마. 너는 이 집 며느리야. 나랑 환우가 없었다면 여기서 평화롭게 살 수 있었을 것 같아. 지연은 경미 씨를 똑바로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느리지만 확신에 가득 차 있었다. 당신이 잊은 게 아니라 내가 잊은 거야. 당신은 이 모든 세월 동안 당신 아버지 곁에서 밤낮으로 그를 돌보는 사람이 나 혼자였고 당신과 당신 남편은 오로지 즐기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는 걸 잊었어. 그리고 이제 당신은 내가 상황을 바꾸는 데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거야. 경미 부인은 분노로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연아, 내가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지연은 즉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는 차분하게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싸울 필요 없어요. 엄마는 이미 졌거든요. 그날 저녁, 환우는 무거운 표정으로 돌아왔다. 그는 하루 종일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유언장을 뒤집을 방법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지연은 창가에 서서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환우는 가방을 테이블에 내던지고 의자에 앉으며 머리를 긁었다. 젠장, 아빠가 어떻게 너한테 그런 짓을 할 수 있어? 지연이 팔짱을 끼고 다가왔다. 아직도 아빠가 너를 다치게 하려고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해. 환우는 그녀를 노려보았다. 그럼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지연은 심호흡을 한 뒤 진지하게 말했다. 그는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환우는 비웃듯 웃었다. 아빠가 당신을 믿는다고 생각하지 마. 당신은 나와 함께라면 쿨하게 행동할 수 있어. 당신은 그저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빠가 이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당신은 그저 며느리에 불과했을 거야. 지연은 살짝 고개를 저었다. 알다시피 나는 불운했어. 엄마와 나는 너무 욕심이 많았지만 너무 부주의했어. 아빠를 과소평가했고 나를 과소평가했어. 환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에는 악의가 담겨 있었다. 지연아, 아빠가 뭐하든 너는 그냥 며느리일 뿐이라는 걸 잊지 마. 너는 아빠의 피가 아니야.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내 말이 맞아. 나는 그의 피가 아니야. 하지만 그가 버린 건 너야. 환우는 일어나서 주먹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지연아, 나한테 너무 거만하게 굴지 마. 지연은 침착함을 유지했고 이전처럼 무서워하거나 수줍어하지도 않았다. 허세 부리는 거 아니야. 환우야. 그냥 진실만 말하는 거야. 그녀는 몇 초 동안 그를 바라보더니 돌아서 걸어갔다. 문이 닫히자 환우는 주먹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극도의 증오로 번쩍였다. 다음 날 아침, 지연은 일찍 일어나 인수 선생님과 함께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지연아, 그들이 포기할까요? 인수 선생님이 생각에 잠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고개를 저어요. 아빠. 환우와 어머니는 잃어버린 것을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수 선생님은 날카로워진 눈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그냥 그들이 움직이게 두자. 돌아갈 길이 없을 때 나는 그들에게 마지막 교훈을 가르쳐 줄 거야.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다음 3일간은 섬뜩한 침묵 속에 지나갔다. 환우와 경미 씨는 더 이상 공개적으로 다투지도 않고 지연에게 압력을 가하지도 않지만 그녀는 그것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지 않는다. 그녀는 그들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인수 선생님도 이런 이상 현상을 눈치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연이가 그에게 서류 정리를 도와주고 있을 때 그는 낮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아차렸어. 어머니와 딸이 갑자기 매우 조용해졌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이 비밀리에 뭔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만 아직은 무엇인지 알 수 없어요. 인수 선생님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괜찮아요. 다 준비했어요. 그들이 뭔가 하기로 결정하면 그들이 먼저 움직이게 하세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이 아침 식사를 준비하던 중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전화의 반대편에서는 깊고 전문적인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정훈입니다. 경미 씨와 환우 씨가 인수 씨 유언의 효력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알려드리기 위해 전화드립니다. 지연은 깜짝 놀랐다. 여자 이름? 맞아요. 인수 씨가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유언장을 바꾸도록 강요당했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조만간 소환장을 발부할 예정입니다. 지연은 분노가 가슴에 치밀어 오르며 휴대전화를 꽉 쥐었다. 그들은 인수 씨를 고소하기까지 했는데 인수 씨가 유언장을 바꾸도록 강요당했다는 이야기를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그녀는 심호흡을 하며 진정하려고 노력했다.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아빠의 변호사와 바로 협력할 겁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곧바로 인수 선생님의 방으로 달려가서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인수 선생은 놀란 기색이 전혀 없었다. 그는 그저 희미하게 웃을 뿐이었고 그의 눈은 경멸로 번쩍였다. 그럴 줄 알았어. 그들은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아. 지연은 이를 악물었다. 아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인수 씨는 침착하게 법에 따라 처리하세요 라고 답했다. 그날 오후, 인수 변호사의 대표 변호사가 경험이 많은 중년 남성 기우 변호사의 집에 나타났다. 그는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건은 합법적입니다. 유언장은 증인과 완전한 공증이 있는 명확한 상태에서 작성되었습니다. 그들은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이 법적 싸움이 간단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이틀 후,
법원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재판 당일, 환우와 경미 부인은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나타났다. 그들은 상황을 역전시키고자 강력한 변호사 팀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수 선생님도 미리 준비를 해두셨을 줄은 예상치 못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됩니다. 환우의 변호인은 인수의 건강이 악화되자 유언장을 바꾸도록 강요당했고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지연이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수 변호사의 차례가 되자 기호 변호사는 차분하게 사건의 전말을 설명했습니다. 각하, 우리는 인수 씨가 새로운 유언장을 작성할 때 완전히 술을 끊었다는 것을 증명할 충분한 서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결정이 완전히 자발적이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증인과 녹음 자료도 있습니다. 지연은 녹음이라는 말에 환우의 얼굴이 창백해지는 것을 보았다. 기호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덧붙였다. 또한 환우 씨와 경미 씨가 고의로 인수 씨를 속여 재산 양도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다는 증거도 있습니다. 이는 노인을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취하려는 행위입니다. 환우는 벌떡 일어나 큰 소리로 항의했다. 중상모략. 난 그런 짓 한 적 없어. 기호 변호사는 미소 지었다. 그럼 이 녹음을 들어보세요. 녹음이 재생되는 동안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경미의 목소리. 노인이 서명만 하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야. 서명하지 않으면 그가 바뀔 기회가 없도록 방법을 찾아야만 해. 환우의 목소리. 엄마, 나한테 맡겨. 아빠는 절대 도망칠 수 없을 거야. 강당 전체에 떠드는 소리가 울려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환우와 경미 씨는 깜짝 놀랐다. 판사는 엄격한 눈빛으로 그들을 바라보았다.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있을 때는 더 이상 주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인수 씨의 유언은 적법하고 강압의 흔적이 없다고 결론 내립니다. 환우와 경미 씨는 완전히 실패했다. 재판이 끝나자 그들은 씁쓸한 표정으로 나왔다. 환우는 지연에게로 돌아섰는데 그의 목소리에는 원망이 가득했다. 내가 이겼다고 생각해. 널 내버려 두지 않을 거야. 지연은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고 그를 바라보았다. 나는 이길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랄 뿐입니다. 경미 여사가 달려와 인수 선생님의 손을 꽉 잡았다.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결국 우리는 친척이잖아요. 하지만 인수 선생님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친척끼리는 서로 그런 짓을 하지 않아요. 두 사람은 이 집을 떠나기 위해 일주일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환우와 경미 씨가 떠나자 지연은 큰 짐이 내려진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안도한 미소를 지으며 인수 선생님을 돌아보았다. 아빠, 마침내 끝났어요. 인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요. 그리고 지금부터는 다른 사람을 참지 않고 당신만의 삶을 살게 될 거예요. 지연은 눈앞의 푸른 하늘을 바라보며 그 어느 때보다 안도감을 느꼈다. 그녀는 증오심으로가 아니라 자신의 결의와 용기로 싸워서 이겼습니다. 재판이 끝난 지 3일 후, 집안은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해졌습니다. 경미의 잔소리도 더 이상 없었고, 환우의 아기 어린 어조도 더 이상 없었다. 모든 것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것 같습니다. 지연이는 이른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인수 선생님 방으로 가져갔다. 그는 창문가에 앉아 집 뒤에 있는 푸른 정원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빠, 차가 왔어요. 지연은 조심조심 찻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인수 선생님은 그녀를 돌아보며 살짝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지연은 그 맞은편에 앉아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당했지만 여전히 평정심과 용기를 잃지 않은 남자를 바라보았다. 아빠, 기분이 나아졌어요. 인수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였다. 훨씬 가벼워요. 어쨌든 다 끝났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한 후 부드럽게 물었다. 그들이 돌아올 것 같아요.
인수 선생님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들이 돌아오든 돌아오지 않든 그들은 아무것도 남지 않을 거야. 걱정할 필요 없어.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여전히 마음속으로는 약간 불안함을 느꼈다. 그녀는 환우나 경미 씨가 쉽게 패배를 인정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지연이 거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로부터 온 메시지. 지연아, 잠깐 나와 만나러 와. 너한테 말할 게 있어. 환우예요. 지연은 멈춰서서 휴대전화 화면을 응시했다. 그녀의 가슴에 불분명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심호흡을 한 후,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문자로 답장하세요. 우리가 처음 결혼했을 때 앉았던 오래된 커피숍이에요. 지연은 그 메시지를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녀와 환우는 그곳에서 희귀한 행복을 누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녀는 가기로 결심했지만 집을 나서기 전에 인수 선생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커피숍은 여전히 똑같았지만 그녀 앞에 앉아있는 남자는 더 이상 그녀가 사랑했던 남자가 아니었다. 환우는 단순한 셔츠를 입고 있었고 얼굴은 전보다 더 해숙해 보였다.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그의 눈은 다소 복잡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다. 먼저 입을 연 사람은 환우였다. 지연아,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줄 수 있어. 지연은 무표정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무슨 도움이요? 환우는 한숨을 쉬며 고개를 숙였는데 목소리가 쉰 상태였다. 내가 틀렸지만 모든 걸 잃고 싶지 않아. 아빠한테 이야기하는 걸 도와줄 수 있어. 재산의 일부라도, 아주 작은 일부라도 남겨달라고 해.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이제 내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환우는 고개를 들며 분노로 눈을 번쩍였다. 내가 이걸 원한다고 생각해. 내가 압력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아. 돈이 없다면 난 뭘 할까? 지연은 가볍게 어깨를 으쓱했다. 자신의 돈을 벌어서 살아라. 환우는 손을 테이블에 내리쳤다. 당신은 말하기 쉽지만 나는 당신의 입장이 아니야. 지연은 그의 태도에 놀라지 않았다. 그녀는 단지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환우야. 난 내 처지에 처한 적이 없어. 전에는 누구에게도 의지한 적이 없으니까. 환우는 말이 없고 얼굴이 붉어졌다. 지연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환우야, 제일 후회되는 일이 뭔지 알아? 그는 주먹을 꽉 쥐고 대답하지 않았다. 당신은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법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은 모든 것을 잃었지만 여전히 당신 스스로의 교훈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환우는 그녀를 노려보며 씁쓸하게 웃었다. 너 정말 변했구나.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저는 변했어요. 그리고 저는 당신을 돕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일어나서 그를 마지막으로 바라보며 말했다. 행운을 빌어요.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녀는 집에 돌아와 인수 선생님에게 환우를 만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더니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그렇게 탐욕스럽지 않았다면 좋은 삶을 살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요. 지연이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건 그의 선택이었어요. 아빠. 인수 선생님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결과를 겪어야 합니다. 집안은 평소와 같은 평화로 돌아왔지만 이번에는 지연이 그것이 진짜 평화라는 것을 알았다. 더 이상 계산도, 속임수도 없고 오직 진정으로 평화를 누릴 자격이 있는 사람들만 남는다. 일주일이 지나도 환우와 경미 씨 부부에게서는 더 이상 소식이 없었다. 그 집은 마침내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지연은 안도감을 느끼기 시작하지만
그녀는 영원히 과거에 살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녀는 다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 합니다. 계산과 거짓말이 가득한 가정에서 며느리로 지낸 수년 동안 잃어버린 꿈을 찾고 싶어 합니다. 어느 날 아침, 인수 씨에게 차를 끓이던 중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 뭐 물어볼 수 있어요? 인수 선생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어서 물어보세요. 지연은 심호흡을 했다. 내가 떠나야 한다고 생각해 본 적 있어? 이제 다 끝났으니까 내가 머물 이유가 없어. 인수 선생님은 약간 놀랐지만 곧 이해한다는 듯이 미소 지었다. 그걸 얼마나 오랫동안 생각했어요.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대답했다. 꽤 오래됐어요. 하지만 그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어요. 인수 선생은 고개를 끄덕이고 잠시 생각한 다음 말했다. 지연아, 네가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것을 겪었다는 건 알지만 내가 약하지 않다는 것도 알아. 네가 떠나고 싶다면 내가 붙잡아 두지 않을 거야. 너는 내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 지연은 엇갈린 감정으로 주먹을 꽉 쥐었다. 하지만 아빠는 여기 혼자 있어요. 그를 두고 싶지 않아요. 인수 선생님은 웃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해. 나는 늙었지만 약하지 않아. 나는 여전히 나 자신을 돌볼 수 있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눈은 격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당신이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하세요. 그날 밤, 지연은 방에 혼자 앉아 인수 선생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시간을 보낸다. 그녀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것이 아닌 책임을 지고 사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그녀가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녀는 떠나기로 결심했다. 이틀 후에 그녀는 가방을 챙겼다. 그녀는 별로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단지 몇 개의 옷과 중요한 물건만 가져왔습니다. 그녀는 방을 나가려고 하면서 다시 한번 주변을 둘러보았다. 이 방은 한때 그녀가 여러 번 울었던 곳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고통이 아닌 평화를 안고 떠났다. 그녀는 계단을 내려가자 인수 선생님이 이미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를 슬픈 표정으로 보지도 비난하는 표정으로 보지도 않고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지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그에게 다가가 꽉 껴안았다. 아빠, 모든 것에 감사드려요. 인수 선생님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따뜻한 목소리를 냈다. 지연아, 너는 내가 갖지 못한 자식이야. 너는 정말 자랑스럽다.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아파서 우는 것이 아니라 떠나더라도 이곳에는 항상 진짜 가족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차는 그녀를 한때 감옥이라고 여겼던 집에서 데려갔지만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의에 갇힌 여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자유로운 여성으로 자신의 미래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연은 완전히 다른 마음가짐으로 옛집을 떠났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더 이상 엿보는 눈도 없고 계산하는 말도 없고 가족 내에서 고립되는 일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도심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빌려서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혼자 사는 처음 며칠 동안 지연 씨는 약간 당황했다. 항상 가족의 책임에 얽매여 있던 그녀는 이제 자신의 삶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잊었던 취미를 다시 찾는데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이전에 읽어볼 기회가 없었던 책을 빌리러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녀는 코스에 등록했습니다. 지연 씨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자신만의 경력을 쌓고 싶어서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녀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매일 아침 깨어나는 기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지연이 카페에 앉아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을 때 그녀의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인수 선생님 전화번호예요. 그녀는 재빨리 전화를 받았다.
안녕하세요, 아빠. 인수 선생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지연아, 잘 지내? 그녀는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아빠. 제 새 삶은 훌륭해요. 인수 선생님은 가볍게 미소 지었다. 알았어. 넌 더 강해. 넌 생각이 많아. 지연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그 집을 떠났지만 그녀를 항상 지켜보는 친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빠, 잘 지내시죠? 괜찮아요.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지연은 살짝 눈살을 찌푸렸다. 아빠, 왜 그러세요? 긴수 선생님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환우와 그의 엄마가 나를 만나러 왔을 뿐이에요. 지연은 깜짝 놀랐다. 아빠, 그들은 뭘 찾고 있어요? 그들은 나에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지연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당신은 그들을 용서하시나요? 긴수 선생님은 잠시 침묵한 후 말했습니다. 나는 용서하지만 그것이 내가 잊는다는 뜻은 아니다.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그것을 이해했다. 아빠는 여전히 그들에게 돌아와서 그를 이용할 기회를 주지 않을 거예요. 인수 선생님은 웃었다. 물론이지. 난 이미 충분히 겪었어. 소녀. 지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괜찮습니다. 그 전화 이후 지연은 그 어느 때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환우나 경미 씨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녀는 새로운 삶, 그녀가 진정으로 소유한 삶을 얻었기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지연의 새로운 삶은 점점 더 안정을 찾아가게 됐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관심사에 맞는 직업을 찾았고 사업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점차적으로 자신을 위한 튼튼한 재정적 기반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그녀는 더 이상 전 남편의 집안에서 계산적인 관계에 얽매이지 않게 되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매일 인수 씨에게 전화해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곤 한다. 그들은 더 이상 같이 살지 않지만 그녀에게 그는 여전히 친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이 집을 나서 직장에 가려고 할 때 다시 전화가 울렸습니다. 알 수 없는 번호입니다. 그녀는 전화를 들었다. 안녕하세요. 반대편에서는 다소 피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아, 나야. 환우야. 지연은 몇 초 동안 멈췄다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무엇을 원하세요? 환우는 한숨을 쉬었다. 나는 당신을 한 번만 만나고 싶어요. 지연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일이에요? 저는 어머니에 대해서, 저 자신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말할 게 있어요. 지연은 잠시 침묵한 후 대답했다. 알았어. 이번만 만나자.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만났는데 그곳은 두 사람이 자주 가던 카페는 아니고 전혀 생소한 곳이었습니다. 환우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 보였다. 그의 옷은 더 이상 이전처럼 반짝반짝하지 않았고 얼굴은 쇠약해졌으며 눈은 피로로 가득 찼습니다.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앉았다. 그녀는 그가 먼저 말할 때까지 기다렸다. 환우는 심호흡을 한 후 천천히 말했다. 지연아, 너는 틀렸어.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다. 너는 너무 탐욕스럽고 이기적이었고 이제 모든 것을 잃었어. 지연은 그를 바라보며 눈을 차분하게 떴다. 당신은 진심으로 후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돌아갈 방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환우는 씁쓸하게 웃었다. 아마 둘 다일 거예요. 지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환우는 그녀를 바라보며 후회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지연아, 우리에 대해 후회스러운 적이 있니?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환우는 깜짝 놀랐다. 정말, 지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저에게 이 결혼은 교훈입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그 덕분에 저는 오늘날의 제가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환우는 고개를 숙이고 손을 꽉 쥐었다.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당신은 항상 그의 곁에 있던 지연은 당신이 잘못 생각했어요. 라고 다정하게 대답했다. 환우는 희미하게 웃었다. 알았어요. 하지만 이제 깨달으니 너무 늦었어요. 지연이가 일어섰다. 불러주셔서 감사하지만 더 이상 할 말은 없는 것 같다. 환우는 무기력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당신은 절대로 나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지연은 웃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과거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나는 오래전에 당신을 용서했지만 용서는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또한 돌아가는 것을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돌아서 떠났고 환우는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추억으로 가득 찬 채 홀로 앉아 있었다. 지연은 카페에서 나오자 그 어느 때보다 몸이 가벼워진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마침내 과거를 완전히 놓아버렸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 그녀 앞에는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다. 환우를 다시 만난 지 3개월, 지연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장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대기업에서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고 동시에 자신이 배운 비즈니스 지식을 적용할 수 있는 작은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그 스트레스 많은 집에서 살 때 결코 느낄 수 없었던 매일을 에너지와 설렘으로 가득 채웠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연은 늘 가던 커피숍에 앉아 일하던 중 인수 씨로부터 전화를 받는다. 안녕하세요. 아빠. 인수 씨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약간 들뜬 듯했다. 지연아, 시간 있어. 우리 집에 잠깐 놀러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지연은 조금 놀랐지만 바로 동의했다. 지연이가 도착했을 때 그녀는 거실에 앉아있는 인수 선생님을 보았고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쌓여 있었다. 아빠, 왜 그래요? 인수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종이 뭉치를 그녀 쪽으로 밀어주었다. 부탁드릴 게 있어요. 지연은 파일을 열어서 확인했다. 그녀는 이것이 인수 씨가 재산을 되찾은 후 설립한 자선 단체에 대한 문서라는 것을 깨닫고 눈을 크게 떴다. 이 조직으로 무엇을 할 건가요? 인수 선생님은 그녀를 바라보며 신뢰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아빠가 당신이 운영을 돕길 바라시네요. 지연은 깜짝 놀라 아빠. 왜 나야? 라고 말했다. 인수 씨는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다. 당신은 내가 믿는 유일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유능하고 윤리적이며 가장 중요한 것은 돈에 눈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지연은 가슴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런 일을 전혀 생각해내지 못했습니다. 아빠,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인수 선생님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격려하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금 당장 확신할 필요 없어. 그냥 도전해봐. 지연은 손에 들고 있던 서류를 보고 오랜 세월 그녀를 친딸처럼 대해온 남자를 바라보았다. 따뜻한 느낌이 그녀의 가슴으로 퍼져나갔다.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거나 도망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녀는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위해 더 나은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회에 직면해 있습니다. 지연은 심호흡을 한 뒤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 제가 하겠습니다. 인수 씨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두드렸다. 당신이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지연은 공식적으로 새로운 여행을 시작한다. 더 이상 독성 관계에 얽매인 여성이 아니라 강하고 독립적이며 자립적인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찾았을 뿐만 아니라 인생에서 새로운 목적도 찾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녀는 이 순간부터 그녀의 삶은 더 이상 누구에게도 지배받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운명을 짊어지는 사람입니다.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이 계산적인 결혼 생활의 제약에서 벗어나려는 여정일 뿐만 아니라 정직, 인내, 자존감의 가치에 대한 교훈이기도 합니다. 지연은 예전에는 그것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참아내고
받아들이는 여자였습니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희생이 항상 사랑으로 보상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녀는 자신의 삶을 바꿀 만큼 강해졌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가족은 단순히 혈연 관계의 장소가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장소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친척으로 태어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이 가족이라 불릴 만한 것은 아니다. 게다가 이 이야기는 탐욕과 계산에는 항상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환우나 경미 씨 같은 사람들은 아무리 계산적으로 행동하더라도 결국 자신의 욕심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언제나 우리 자신의 길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일깨워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하게 하지 마세요.